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아비바 담당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아비바 E3D 디자인의 이퀴먼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퀴먼트 모델링 강의는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강은 전반적인 모델링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2강은 실습 강의, 3강은 이퀴먼트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퀴먼트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비바 E3D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타사 기계 CAD와 같이 정밀한 기계 설계를 초점으로 이퀴먼트 모델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를 보게 되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므로 모델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아비바 E3D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이퀴먼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바 E3D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플랜트 모델 레이아웃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기계 모델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왼쪽이 이제 타사 기계 CAD 모델이고 오른쪽이 아비바 E3D의 기계 모델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아비바 기계 모델이 좀 단순하게 모델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단순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이유는 아비바 E3D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이퀴먼트는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비 모델에 대한 데이터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모델과 연결된 커넥션 정보 확인. 즉 이제 막 노즐이 어느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커넥션 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델 사이의 간섭 확인, 그리고 네 번째는 도면 생성입니다. 앞서 말한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상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상세하게 모델링된 장비는 이 프로그램의 부하를 조금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비바 E3D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이퀴먼트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이퀴먼트들이 어떤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비바 E3D 디자인에서 이퀴먼트를 이루고 있는 객체들을 조금 알아보게 되면 이 이퀴먼트는 모델링이 될 때 여기 그 개별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간단한 기하 형상들을 조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은 이 드럼이 조합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상에서 보면 실린더, 디쉬, 박스, 노즐 등의 기하 형상들이 각각 조합돼서 이 드럼이라는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퀴먼트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이퀴먼트가 가지고 있는 DB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래키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모든 모델 객체는 이 존 밑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퀴먼트에 대한 내용이므로 존 밑에 이퀴먼트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퀴먼트는 여러 개의 서브와 프리미티브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서브라는 객체는 반드시 생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옵셔널하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각 객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퀴먼트는 장비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보라고 하면 이 이퀴먼트의 위치, 방향, 설명 등의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형상에 대한 정보는 이 프리미티브 단위에서 처리가 되므로 이 초기에 이제 이퀴먼트가 생성이 되면은 3D 화면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프리미티브가 생성이 되어야 이제 3D 화면에서 실질적인 형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서브입니다. 이 서브가 가지는 목적은 프리미티브를 좀 더 직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이퀴먼트 아래 여러 기하 도형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해당 도형이 어느 장비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서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퀴먼트 서포트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해당하는 서브 밑에 서포트를 구성하는 프리미티브들을 생성을 해주면 이제 이 서브 단위에서 그룹핑 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 관리가 좀 더 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프리미티브입니다. 이제 프리미티브는 박스, 실린더, 디쉬와 같이 단순한 기하 객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퀴먼트를 구성하는 실제 형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말한 세 가지 형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상들이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티브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각각 프리미티브들은 고유의 속성 값을 통해서 뭐 길이, 높이, 지름 등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박스는 이제 길이, 폭, 높이를 의미하는 뭐 X랭스, Y랭스, Z랭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든 프리미티브들에는 이 P포인트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이 각각의 면에 이제 포인트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객체가 가지는 고유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포인트는 고유의 위치, 방향,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용자가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객체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예시인 이 align primitive라는 기능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상단에서 이제 equipment 탭에 align primitive를 누르게 되면은 이 프리미티브들이 가진 P포인트들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동하길 원하는 P포인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동될 P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P포인트들이 이렇게 접합돼서 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P포인트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접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P포인트를 활용해서 그냥 단순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프리미티브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구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형관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공되는 프리미티브에 원형관이 없기 때문에 실린더 가운데 홀을 생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네거티브 프리미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프리미티브는 프리미티브 하위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거티브가 생성이 되어 있는 프리미티브는 네거티브와 교차되는 영역이 홀로 표현되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네거티브는 자신이 소속된 프리미티브에만 홀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다음같이 이제 실린더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본 실린더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이 양쪽 실린더의 홀을 뚫기 위해서 이 왼쪽 실린더의 네거티브 프리미티브를 쭉 당겨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티브 아래에 이제 그 네거티브 프리미티브가 생성이 되고, 그 네거티브 프리미티브는 자신이 소속된 프리미티브에만 홀을 뚫기 때문에 여기에는 홀이 뚫리지만 지금 이 반대쪽 영역에는 홀이 뚫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네거티브는 자신이 소속된 프리미티브에만 홀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프리미티브에 대한 생성 방법은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프리미티브 생성창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네거티브 그 객체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이퀴먼트 모델링 시 고려해야 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면을 딱 봤을 때 이 이퀴먼트가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요게 이제 이퀴먼트 오리진 포인트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퀴먼트 생성 단계에서 해당 장비 모델이 배치될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플롯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해당 아이템이 어디에 배치되면 되는지 확인 후 생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객체가 어떤 프리미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사전에 프리미티브를 먼저 생각을 해두면 모델링 할 때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메인 바디로 사용될 프리미티브가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모델링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가장 큰 메인 바디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면 모델링이 좀 더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인 바디는 가장 크고 중심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비가 어느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되는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4가지가 고려되면은 이제 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정확한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가져온 이 고려사항들을 아래 도면에 좀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오리진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오리진 포인트는 웨스트 31만 9,150mm, 그리고 노스 29만 5,960mm, 그리고 업이 10만 1,470mm로 의 좌표에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좌표가 해당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퀴먼트가 생성될 때 요거에 대한 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좌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퀴먼트 오리진 포인트가 결정이 되면은 그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좌표를 이제 상대 좌표의 중심점으로 해서 프리미티브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반드시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성될 프리미티브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실린더 뭐 5개, 그리고 박스 2개, 노즐 4개, 노즐 여기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3, 4. 노즐이 5개네요. 노즐 5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제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 한가운데 실린더가 메인 바디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메인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메인 바디가 어느 방향으로 놓여야 되는가? 지금 보시면 노스 헤딩 이쪽이 지금 노스를 향하도록, 그래서 따라서 요 메인 바디를 생성할 때는 그 실린더의 Z 디렉션이 노스와 사우스를 향하도록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론에 대한 내용만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실제 실습을 해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배워왔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